알루미늄 회사로서 노벨리스 코리아 2021년도 실적을 슬프드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46.2%가 증가했습니다만 영업이익은 12%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평상시 비철금속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 있는 업종으로 제가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 철강부터 시작을 해서, 철강은 이제 그 비철은 아니죠. 철강을 제외하고는 모든 걸 다 비철로 이제 분류를 하죠, 산업계에서. 그래서 뭐 구리라든지 그 다음에 아연이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을 좀 분석을 했는데, 알루미늄이 우리 생활에 상당히 많은 양들이 그 소비재로서 유통이 되고, 소비 생활에서는 알루미늄 포일, 그 은박지라고도 표현하나요? 그런 것들이 아주 그 박판으로 그 유통이 되고, 상당히 이 생활에 유용한 그 소비품으로서 사용이 됩니다. 노벨리스 코리아는 1999년 9월 1일에 알루미늄 아변 제품 등을 포함한 각종 알루미늄 제품의 개발,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대한전선 주식회사로부터 분할되어 설립이 되었다. 그리고 국내 매출 1위 업체로서 비상장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기업으로서 울산알루미늄 50%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울산알루미늄이 또한 2위 매출을 하는 회사로 그렇게 나이스 신용 정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은 46.2%가 증가했습니다만은 매출 원가가 좀 적게 증가한 거로 되죠. 그러면은 매출이익이 더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판매관리비가 크게 88.4%나 증가해서 영업이익은 25.4%뿐이 증가를 안 했습니다. 그 대문에 표시되어 있는 것은 스르프 손익으로 그 얘기를 한 거고요. 영업이익률은 1.1% 하락을 했습니다. 원가 생산성으로도 0.01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 매출 원가는 기초재고 더하기 총제조 비용 빼기 기말재고를 라는 산식을 통해 가지고 산출이 됩니다만은, 항상 이 재고 범위 기준이 회계 투명성의 관건의 이 1단계 관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루프 손익 내용으로 보면은 뭐 매출이 이제 3조 원대니까 매우 높은 거죠. 거의 뭐 46.2% 이거 뭐 원가 회계하고 똑같은 겁니다만은 1조 원대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석한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51.2%가 증가한 거로 그렇게 산출이 됩니다. 매출 증가율보다 매출 재료비 증가율이 더 높은 것은 원재료 가격이 더 상승했다고 추정됩니다. 그래서 수루픈율이 2.1% 하락을 했고요. 운영비용은 43.8%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수루픈 영업이익은 1979억 원으로서 16% 증가했습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219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876억 원이 증가한 것이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적게 산출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는 얘기지만은 기업들은 향후에 재고 흐름 양식에 의해서 공개를 해야 또 신뢰도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점을 계속해서 강조드립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은 실질적으로 이 비상장 기업으로서 매출 규모가 3조나 되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비성분 내역을 감사보고서에는 이 공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2021년도 가공 비율은 롯데 알루미늄 거를 적용을 그냥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알루미늄 가격이 그 크게 증가한 거로 상승한 것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재료 비율이 75%로 그 증가했다. 이런 그 가정 하에서 역산해서 풀어낸 수치들이 되겠습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요, 그 중간에 이제 쭉 그 분석을 했던 게 2단계, 3단계로서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의 그 증가액이 일치하느냐 여부,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 자산이 일치하느냐, 증감 금액이 이거를 비교 검증하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데이터가 현금 흐름표가 비공시되었기 때문에 비성분도 비공시가 된 거고요. 그래서 경영평가 지표로 미리 왔는데요.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 회전율이 그 6.5회전이나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스루픈율은 또 2.1%가 하락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동일 방향이면은 분석 경험상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가 투명하다고 가정은 합니다만은 이 투명 가정도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재고 회전율이 그 떨어졌다는 얘기는 재고가 크게 증가했는데 원재료 가격 상승에 의한 영향도 물론 이제 그 수량도 증가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전반적으로 봐서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그 수료분율이 떨어진 것은 원재료 상승률보다는 판매 가격을 그렇게 인상을 못 시켰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래 나와 있는 내용은 그 상장 기업이라면은 원재료 이 가격 변동 추이라든지 제품 가격 변동 추이를 공시하는 의무가 있습니다만은 비상장 기업으로서 그런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분석해 보기가 좀 불가능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 네이버 비철금속 그 가격 추이 3년치를 봤는데 2021년에 2020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뭐 맥시멈이 한 3,000달러까지 그 증가를 했었는데 2021년 초에도 2022년 초네요. 2022년 초에도 한 3,000달러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현재 그 하반기 3, 4분기쯤 와가지고는 평행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그 1,760달러로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원인들에 대한 그 뉴스를 찾을 수 있었는데요. 블룸버그 조도라는 뭐 이름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0월 1일자 뉴스인데요. 알루미늄 수요 감소, 경기 침체 또 다른 징후. 이렇게 그 뉴스 보도가 나왔습니다. 북미에서 이 생산자들과 그러니까 구매자들 간에 매년 그 뭐 짝짓기 회의, 짝짓기 시즌이라는 게 좀 저도 그 처음 들어본 용어인데요. 생산자와 이 판매자들, 그러니까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짝짓기 시즌이라는 거에서 뭔가 협상을 벌이고 뭐 그러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알루미늄 수요가 감소할 거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런지 현재 가격은 알루미늄 가격은 좀 내려가는 추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가 회계 개념으로서 2021년도 실적을 근거로 해가지고 22년도에 얼마쯤 매출이 일어나겠냐 이렇게 봤는데 A프렌 쪽에서는 일단은 그 판매 관리비가 30%더 증가한다고 그렇게 가정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한 2% 정도 증가할 거다. 그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 실적을 감안해 가지고 이렇게
가정을 한 거죠. 그리고 생산 재료비는 한 10% 정도 증가할 것 같다. 가격이 좀 내려갔음으로 인해 가지고 생산 재료비가 크게는 증가 안 할 거다, 이렇게 본 거죠. 그리고 가공비는 30% 증가할 거로 봅니다. 이 알루미늄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알루미늄 아벤 판재, 그러니까 괴 자체는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100% 수입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알루미늄 괴를 가지고 녹여 가지고 판재를 만들고 뭐 기타 다른 그 알루미늄 아변 제품들을 만들겠죠. 일반적으로 이 자동차 그 부품 이런 거에는 이 중량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알루미늄 합금을 많이 쓰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고는 증가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가정했을 때 매출이 3조 한 7,589억 원 정도 하지 않겠냐, 이렇게 예측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예측을 했을 때 참고적으로 그냥 톤당 단가로 얘기를 해보면 좀 비교가 좀 편할 것 같아요. 2020년도에 한 375만 8천 원에 판매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 제시를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이 370만 원에 가격이 결정이 됐다, 이렇게 하면은 16만 5,334원이 남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상으로는 뭐 22만 4,237원인데 요 경우 재고가 감소했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재고가 너무 증가했기 때문에 좀 생산량을 좀 조절해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재고가 10% 감소한 거로 했을 때 원가 회계는 재고가 감소하면은 영업이익이 계획 대비보다는 기대치보다는 낮게 나온다. 이게 이제 원가 회계 로직의 이제 문제점의 또 하나죠. 역으로 재고가 증가했을 때는 계획보다는 또 이익이 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이 매출원가 산식에 의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스루프 쪽에서는 어떻게 좀 해볼 거냐 그러면은 손익분기점 방식으로 일단 접근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운영 비용이 30% 증가한다고 그렇게 가정을 하고 영업이익도 2% 정도 증가한다고 원가 회계에서 가정한 그런 비율 정도를 넣어 보면은 한 3조 9천억 원 정도 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한가를 뭐 이게 그냥 원 단위로 얘기를 하죠. 412만 5천 원이나 되는 그런 높은 가격으로 제시해야만 되는 거로 산출이 됩니다. 이렇게 제한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가격 형성은 원가 세계가 지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370만 원이다. 그러면은 스루프 회계상으로는 이 적자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에 따라서 원가 영업이익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런 마법이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이 스루프 상태에서 이익을 좀 내려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결론은 재고 회전율을 상승시켜야 된다는 거죠. 16회전 정도 해야 그러면은 실적에 비해서 한 14% 정도 증분율을 달성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매출도 한 14.8%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한 924만 원 정도뿐이 안 나오겠다. 요것이 이제 스루풋 실질적인 현실적인 실질적인 이익을 이렇게 예측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벨리스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 보면은 나와 있는 거로 봐서는 회사명이 숫자적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게 좀 특이한데요. 일단 캐나다 자본으로 인식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또 조사를 해보면은 이 힌달코라는 회사가
이거를 이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노벨리스 코리아를. 그래서 이 인도 자본이 현재 노벨리스 코리아의 최대 주주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노벨리스 코리아 2021년도 실적을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